이 노래가 여러분을 설레게 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돌아온 이번 슬램덩크 영화에도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영화관에서 추억을 곱씹으며 감상하던 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신고 있는 농구화들이죠.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96년까지 연재된 만화입니다. 그렇다 보니 80년대, 90년대 농구 선수들을 모티브로 그린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신고 있는 농구화까지 실존 그대로 가져와 그렸죠. 슬램덩크에서 보이는 주인공들이 신는 농구화들은 이제 농구 코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강백호의 에어조던 1, 서태웅의 조던 5 같은 모델들을 보면 말이죠.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일본 브랜드 아식스 농구화를 신고 있는데 영화의 주인공 송태섭과 영원한 우리의 주장 고릴라 첼치수의 농구화는 조금 낯섭니다. 익숙한 로고지만 익숙하지 않은 실루엣을 가졌기 때문이죠. 전세계에 농구화를 가장 많이 팔았으나 지금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농구화를 낸 브랜드. 오늘의 이야기 컨버스입니다. 컨버스는 동그란 패치가 있는 올스타가 근본 아닌가요? 교복에 어울려서 자주 신습니다 하시는 분들, 밴드 티에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컨버스 척 테일러, 나의 청춘은 음악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것도 아니라면 컨버스는 나의 젊을 적 운동화지 라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분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가장 공감이 가나요? 공감이 안 가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나올 컨버스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컨버스의 시작, 1908년 마르키스 밀스 컨버스에 의해 브랜드가 설립되었습니다. 컨버스의 주된 신발 소재가 캔버스 천이라서 컨버스라고 지었나 싶지만 사실 설립자의 이름을 딴 단순한 브랜드 이름입니다. 컨버스 고무 신발 회사로 시작한 이 회사는 갈롯이라 부르는 방수 신발의 고무소를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운동화 사업으로 전향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요. 고무솔 비창이 당시에는 운동화에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스포츠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운동화는 전망이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1896년 올림픽이 개최되고 1890년대에 프로 미식 축구가 시작됩니다. 스니커즈 씬에 빼놓을 수 없는 농구가 1890년도에 미국에서 탄생하며 젊은 친구들에게 점점 퍼지기 시작한 시기였으니까요. 1917년 탄생한 컨버스의 첫 농구화도 농구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논스키드라 불리는 이 스니커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초 농구화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처음 대중화된 농구화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나온 농구화가 있었죠. 이 농구화는 농구의 발명가인 제임스 네이스미스의 요구에 의해 1892년도에 탄생한 신발입니다. 그는 농구 종목에 적합한 신발을 제작하기 위해 가까운 신발 공장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콜체스터 고무 회사였죠. 그의 요구는 당시 테니스 신발에서 조금 개선된 형태였습니다. 디자인만 봐도 감이 오시죠? 컨버스의 논스키드와 매우 비슷합니다. 게다가 컨버스의 창립자는 콜체스터 고무 회사를 인수한 US 러버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콜체스터 고무 회사의 설립자와 함께 일했었죠. 이러한 정황상 컨버스의 첫 농구화가 이 농구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 자명합니다. 어쨌든 1917년 나온 논스키드는 안 미끄러진다는 의미를 가진 농구화인데 척 테일러 올스타의 전신입니다. 캔버스 어퍼에 발목 쪽에 있는 패치, 뒤축의 슬림을 보호하고 형태를 잡아주는 바이어스 테이핑 봉제와 발가락 부분을 지지하고 잡아주는 톱캡, 그리고 접지력에 좋은 다이아몬드 패턴 고무 밑창까지 점프와 방향 전환이 많은 농구의 움직임을 생각해 디자인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의 척 테일러 올스타가 생긴 걸까요? 논스키드가 나올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농구는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컨버스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회사 내 농구 클럽을 운영하였죠. 이 클럽팀 감독으로 그리고 농구화 판매원으로 준프로 농구 선수였던 찰스 척 테일러를 영입합니다. 그가 일을 시작한 시점은 1921년이었으니 1920년에 첫 번째 올스타가 출시된 이후였습니다. 이때의 올스타에는 척 테일러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는 파트타임 코치로 직접 농구를 가르치며 기존 컨버스 농구화의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런 디테일들로 유연성과 내구성, 착화감까지 향상시켰죠. 이 중엔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발목 안쪽에 커다란 올스타 패치도 있었습니다. 농구할 때 발목이 접지르기 쉬운 안쪽 부분에만 패치를 덧댄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준 척 테일러를 인정하며 패치에 이름을 새깁니다. 그것이 척 테일러 올스타의 탄생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아이디어만으로 척 테일러의 이름을 새긴 건 아닙니다. 세일즈맨으로서 척 테일러의 영리한 전략과 그의 농구 영향력이 더 큰 이유입니다. 그는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돌며 농구팀과 프로농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컨버스를 홍보합니다. 단순한 신발 홍보뿐만 아니라 농구를 가르치기도 했죠.
농구가 점점 인기가 생기고 프로농구가 자리 잡히는 시기였으니 미래의 프로농구 선수들에게 컨버스 농구화를 각인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에 이 척 테일러 올스타를 미국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이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936년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이 올스타를 신고 우승하며 컨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집니다. 이때부터 1968년까지 컨버스는 올림픽 공식 신발로 채택됩니다. 또한 미군들이 운동과 훈련에 신는 공식 군용 운동화가 되기도 했죠. 컨버스의 몰락 50년대 후반 발목 제약을 덜 받는 로우컷 버전을 출시한 것 외에 농구화 씬에서 엄청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도까지 농구화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컨버스는 농구화 시장을 씹어먹고 있었죠. 그런 독식 체제가 컨버스에게 안일함을 준 탓일까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컨버스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전체를 가죽 카피로 만든 농구화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최초 고급 스웨이드 가죽으로 만든 패션 농구화 퓨마의 클라이드, 가죽 어퍼와 메쉬 나일론 설포를 가진 스우시 농구화 나이키 블레이저,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한 기술 혁신 에어포스와 조던의 등장은 컨버스 올스타를 농구화 시장에서 매장해버립니다. 이때 나온 모든 농구화들이 지금 각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니커즈들이죠. 몇십 년 동안 변화가 없던 농구화 디자인이 이때부터 빠르게 진화합니다. 정신이 번쩍 든 컨버스도 부랴부랴 기술과 디자인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농구 스타들과의 계약도 하고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쫓으며 어떻게든 농구화 브랜드로서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컨버스가 일궈왔던 명성 때문인지 마케팅 때문인지 80년대까지도 프로농구 선수 씬에서 컨버스 농구화가 자주 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가 카우보이처럼 서로 등지고 서서 너의 무기를 고르라 고한 이 농구화와 송태섭과 최치수가 신고 있던 EXR과 악셀러레이터가 이때의 컨버스 농구화들입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때가 농구화 시장에서 컨버스가 불태운 마지막 불꽃이었죠. 90년대 들어서 스포츠 씬에서 컨버스는 완전히 외면당했고 자진부진과 경영진 교체로 결국 2001년 파산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경쟁사인 나이키에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몰락 속에서도 유일하게 꾸준히 팔리는 아이템이 척 테일러 올스타입니다. 아니 농구화로서 부진했다며? 농구화로서의 수명은 진즉에 끝났지만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아마 척 테일러가 농구화에서 일상 스니커즈로 인기를 끈 첫 선두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밴드 음악이었습니다. 레드 제플린, 섹스 피스톨즈, 더 레이몬즈, 그리고 너바나까지 그 시절 최고의 밴드 스타들이 컨버스 올스타를 신으면서 밴드티와 더불어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뒤로도 힙합, 메탈, 인디 뮤지션들에게도 사랑을 받아 스포츠, 패션, 음악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스니커즈가 됩니다. 척 테일러 올스타가 컨버스의 메인 아이템이지만 여기에서 변형된 혹은 다른 신발들도 존재합니다. 빠르게 하나씩 볼까요? 잭 퍼쉘, 제임스 딘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 배우가 이 모델을 신어 유명해진 신발이기도 합니다. 잭 퍼쉘은 배드민턴 선수의 이름입니다. 그 선수와 캐나다 고무회사 BF 굴리치 컴퍼니가 협업하여 1935년에 만든 배드민턴화죠. 참고로 이 고무회사는 스니커즈 브랜드 PF 플라이어를 설립한 회사입니다. 1970년 컨버스가 이 회사로부터 잭 퍼쉘의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컨버스의 또 다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신발의 앞부분 톱캡이 이 신발의 큰 특징이죠. 원스타 1974년 농구화로 출시한 로우컷 스니커즈입니다. 80년대, 90년대 일본 수집가들에 의해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하더니 90년대에 스케이터들에게 인기를 얻은 모델입니다. 가죽 혹은 스웨이드로 된 어퍼와 옆부분의 별이 특징입니다. 척 세븐티, 척 테일러 올스타와 똑같아 보이지만 7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척 테일러를 복원한 2013년 모델입니다. 더 좋은 기술과 소재로 만든 신발이죠. 색바랜 유광 폭싱 테이프와 톱박스. 참고로 폭싱 테이프란 이렇게 옆을 두르는 테이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티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런스타 하이크. 여전히 꽤나 보이는 이 두껍고 높은 미드솔의 컨버스는 JW 앤더슨과의 콜라보로 탄생한 모델입니다. 척 테일러 올스타는 많은 콜라보를 진행해왔지만 유독 이 콜라보가 반응이 좋았던 탓일까요? 런스타라는 라인을 만듭니다. 런스타 하이크를 필두로 여러 청키한 컨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컨버스 재팬 공식 홈페이지에 나라와 언어를 선택하는 항목에 일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니아분들은 항상 컨버스 재팬을 찾죠. 이것 또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4년 일본 브랜드 문스타, 미즈노, 제트 이 세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컨버스 신발을 제조, 유통,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컨버스가 파산하여 나이키에 인수될 당시 일본은 독립적으로 판매권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같지만 아예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컨버스 재팬에는 나이키의 컨버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여러 라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어딕트, 2008년 컨버스 10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한 라인입니다. 컨버스의 프리미엄 버전이죠. 척 테일러, 잭 퍼쉘 등 힐 패치와 디자인을 복원하거나 오솔라이트 인솔, 비브람 밑창 등 더 좋은 소재가 사용된 라인입니다. 타임라인, 2014년부터 시작된 복각 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기 있을 만한 옛날 신발들을 그대로 복원한 시리즈죠. 구하기도 힘들고 매니아분들에게 사랑받는 라인입니다. 빅시, 1950년대 이전의 아카이브를 참고하여 재해석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쓰인 큰 C 로고가 신발에 새겨져 있죠. 특히 50년대 피싱 슈즈의 높이 올라온 고무 디자인을 참고하여 여러 모델들이 파생되었습니다. CPD, 컨버스 프로텍티브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안전화를 선보이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안전화는 공사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에 떨어뜨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발입니다. 발가락 보호를 위한 딱딱한 경질 수지와 발목을 잡아주는 두꺼운 패딩,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망이 있는 아일렛, 뒤꿈치 부분에 빛이 반사되는 리플렉티브 소재가 확실한 신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컨버스 캠핑 서플라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핑, 하이킹을 위한 신발을 선보이는 라인입니다. 단열, 방수 등 기능성 소재가 사용된 아웃도어 신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JW 앤더슨 말고도 많은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너무 많으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브랜드입니다. 폼데가르송, 미소니, 메종마르지엘라, 버지라블로 오프화이트, 스투시, 리고엔스, 브레인데드, 더 솔로이스트, 네이버우드, 언더커버, 아더에러, 피어 오브 갓 에센셜, 울리치, 엠부시. 이번엔 아티스트입니다. 커트 코베인,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키스 에링, 위즈 칼리파, 고릴라즈, 수어사이덜 텐던시스, 와이엇 나바로우,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등등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이런 다양한 컨버스 스니커즈들이 존재해도 여전히 컨버스화라 하면 검은색 척 테일러 올스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며 떠올리는 여러분들의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죠. 이것이 오랜 시간 많은 분야에서 사랑을 받아온 컨버스만이 갖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농구화가 지금의 일상화가 되어버린 오늘날, 기능성과 상관없이 단종된 그 시절 송태섭의 농구화가 다시 살아나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